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채널 프리덤 경제 최코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원유와 관련된 흐름을 보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드릴까 합니다. 어제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인 4.3%를 훌쩍 뛰어넘는 4.9%가 나왔죠.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온 터라 시장은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또 발표될 게 FOMC 바로 직전에 PCE 물가, 미국의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가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에는 아주 커다란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시작과 동시에 이 발표로 인해서 마이너스 2%, 3%까지 갔지만 장 종료에는 많은 부분을 회복했고, 그리고 오늘도 한국 증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소폭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걱정할 만큼의 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느냐. 특히나 패드워치에서의 금리 동결 확률을 보면 오히려 이 GDP가 발표가 되고 나서 더 상승해서 동결 확률이 99%를 현재 넘었습니다. 사실 이번 GDP와 PCE가 높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에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유가의 상승분보다는 일시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이번 GDP에서는 사실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여름철 소비와 함께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 때문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정말 많습니다. 한 가수가 국가의 GDP를 움직일 만큼의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은 어찌 보면 되게 부러우면서도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요. 기사를 보면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번 공연이 무려 3억 2천만 불의 경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다 보니 이게 경제 파급 효과가 4억 9천만 달러 이른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파급 효과를 본다면 무려 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여름철 소비와 함께 그리고 특히나 이번 철 여름은 시장의 피벗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가 증가를 했고요. 물론 미국 내에서 여전히 임금 상승률과 일자리가 넉넉했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콘서트가 또 있었기 때문에 끌어올렸다라고 보여지고 오펜하이머 같은 대작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GDP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GDP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긴 어렵고 오히려 내년에는 GDP가 떨어질 것이고 이번에는 일시적인 효과의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들이 현재 시장에서는 지배적입니다. 이번 GDP 발표가 되고 나서 미국의 재무부 장관 앨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다. 연착륙이 보인다. GDP의 4.9%의 증가로 봤을 때는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옐런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경기 호황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GDP가 워낙 높게 나오니까 성장률이 높고 그만큼 장기 금리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는 프리미엄에 대한 효과 때문에 국채금리가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난번 경제인 포럼에서 파월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채금리에 대한 영향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든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정책이 국채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옐런이 한 얘기를 함께 종합해 보면 미국의 경제가 좋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는 것이고 우리는 이 통화정책에 국채금리가 오르는 것은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미국의 경제가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이야기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국채가 금리가 오는 것은 시장에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죠. 미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풀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있고 이 채권은 원래 과거부터 안정적으로 사주던 큰손들이 있었는데 이 큰손들이 최근 나가 떨어지고 오히려 그동안 사놨던 채권들을 내다 팔면서 채권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채권 금리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다시금 큰 손을 복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얘기하는 미국의 경기가 좋아서 국채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더욱더 말이 되지 않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그만큼 탄탄하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의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야 되는데 금리 동결의 확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심지어 유가도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2.8 전쟁은 원유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했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있는 팔레스타인이
석유의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의 전쟁에 일시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원유에 직접적인 큰 영향은 주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잠깐 올랐지만 지금 최근에 하락한 이유가 경기 둔화를 반영했기 때문이에요. 비축유가 증가했다고 나왔는데 미국에 있는 비축유가 상당히 예상치보다 증가하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원유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경기가 성장한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산업, 원유를 갖다 쓰는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그 바탕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소비가 증가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전 세계는 원유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 경기도 아직은 굉장히 안 좋고 불투명한 상황에서 단순히 들고 있는 현금으로 인한 소비로만 일시적인 경기가 좋아진 효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원유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100%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제외한 어떠한 상대와도 전쟁을 벌일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을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주변 국가들의 참전이 극도로 확산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면 위축될수록 원유 가격은 상승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번 여름에 GDP가 크게 상승한 부분도 대부분의 서비스업, 소비와 관련돼 있고 그것은 원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원유 가격이 내년에 더욱더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확전 조짐 그리고 겨울에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만 연말쯤에 원유 가격이 크게 상승할 요건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내년에 원유 가격이 충분히 50불대, 60불대 선으로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충분히 원유 가격 하락에 우리가 투자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얼마 전에도 원유 가격에 대한 하락에 인버스를 제가 알려드려서 수익을 좀 많이 봤었는데 이번 전쟁이 확산되는 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원유 가격에 대한 상승분이 충분히 지금 다 내려왔고 28 전쟁 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다가 원유 가격 하락에 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내년에 충분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과거에도 비슷한 환경이 있었긴 했지만 그때는 전 세계가 경기가 성장으로 가고 있었고 저금리였고 그만큼 또 일각에서는 원유 가격이 250불까지 오른다라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중동 전쟁이 과거에 발생을 했을 때는 전 세계가 경기가 성장을 하고 있었고 저금리에 힘입어서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풀려서 원유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에 대한 공급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지 지금처럼 고금리에 원유 수요가 줄고 있고 경기가 확장 국면보다는 위축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100불 이상, 250불 이상 이런 상황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기가 원유 가격이 더욱더 하락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원유 가격에 대한 흐름 그리고 28 전쟁에 대한 확산 여부 그리고 연말에 미국의 일시적인 GDP 상승 이후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11월 달에 발생할 셧다운에 대한 위기 그리고 미국 청년들의 학자금 상환이 모두 11월 달에 밀려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원유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어려운 시장이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 마음을 졸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장을 더욱더 찾아보고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위축되고 시장에 대한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